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채무부 존재 확인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나의 부상 발생 시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과 치료기간의 일실 수입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 정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 자동차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후 민사조정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스기사의 급출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버스회사 측의 보험사가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피해자에게 제기한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고모 씨는 2021년 6월 9일 4시경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대려하던 중 해당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모 씨는 팔꿈치가 찢어지고 어깨와 목에는 타박상이 생겼고 사건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버스회사 측의 보험을 통해 부상을 치료했습니다. 고모 씨는 응급실에서 목의 타박상 부위에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아 버스회사 측 보험사에게 비급여로 진행되는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고모 씨의 추간판 탈출이 버스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더는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 보험사는 고모 씨의 계속된 치료비 요구에 2021년 7월 1일 고모 씨에게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모 씨는 버스회사 측의 과실로 버스 안에서 부상까지 당하였고 치료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억울하게 소장까지 받게 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버스 차량에서 넘어져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의 부상과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전에 추간판 관련 질환을 가진 적도 없었고 버스에서 넘어져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버스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어떠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계약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다가 부상당한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버스를 이용하다가 버스의 급출발로 부상을 당한 사실, 피고는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원고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요. 당시 피고의 부상사진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는 버스의 충격으로 부상당한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버스의 급출발로 인하여 피고 외에 다른 승객들도 강한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와 피고의 부상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사고 발생 이전에 관련 질환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피고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버스 사고 이전에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러한 진료 기록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을 진행한 뒤에 부상 또는 질환의 발생 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버스의 급출발로 인하여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채무부 존재 확인 소장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 부상의 원인은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